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나인페이, 이구페이라는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아니, 자신들의 사명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더라고요. 혹시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을 보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향집으로 보내는 모습 본 적은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랄까 무엇보다 불안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한 기업의 여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금융 포용, Financial Inclusion과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같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기술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오늘 이나인페이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둘이 어떻게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압축해 주더라고요. 클라우드는 단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미션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아, 정말 핵심을 짚어주는 문장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나인페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벽을 넘기 위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나인페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내 최초 1호 해외 송금업자로 등록됐다고 나와요. 최초, 1호,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왠지 모르게 더 눈길이 가는데요. 이게 그냥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였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당시에는 뭐 대형 은행들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최초라는 타이틀의 무게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거대 금융사들이 사실상 외면하고 있던 시장,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 같은 금융 소외계층, 이분들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의미니까요. 아, 은행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고객들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신용기록도 부족하고 언어 장벽도 있고 여러모로 수익을 내기 까다로운 고객층이었을 겁니다. 이나인페이는 바로 그 틈새를 본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을 찾았다기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아주 전형적인 핀테크 혁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문턱을 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단순히 송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전 세계 44개국으로 돈을 보내고 126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췄고 이걸 넘어서 선불폰 충전, 공과금 납부, 심지어 항공권 발권까지 이건 뭐 거의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금융 라이프라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금융 포용의 진짜 의미에 다가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죠. 금융에서는 절대적이겠네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2024년 업계 최초로 취득했다는 ISMS-P 인증과 2025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라이선스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이건 우리 앱 디자인이 예뻐요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국가가 공인한 최고 수준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진짜 금융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신원증명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에게 안전한 비대면 인증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나인페이에게도 성장의 한계, 일종의 성장통이 찾아옵니다. 사용자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기술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죠. 바로 온프레미스 환경의 한계라는 건데요. 온프레미스라는 말을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 집에 아주 성능 좋은 자가 발전기를 설치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안정적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갑자기 옆 동네, 앞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 집 발전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리겠네요. 네, 발전기는 과부하로 터져버릴 겁니다. 온프레미스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는데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자들이 막 접속하기 시작하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속도가 느려지고 트래픽이 몰리면 그냥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군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 느려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달 내내 정말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고향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앱이 10초간 멈춘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돈이 혹시 공중으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10초간의 공포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리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했겠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의 지연은 곧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나인페이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단지 편리한 앱이 아니라 누군가 가족의 생계가 걸린 신뢰의 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린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결정은 단순히 낡은 서버를 새 것으로 바꾸는 그런 IT 부서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을 전 세계를 무대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됩니다.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죠. 자료를 보면 이들이 기술 내재화와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엔 이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컨설팅 회사에 큰 돈을 주고 알아서 잘 옮겨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게 바로 단기적인 효율성과 장기적인 경쟁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뭐랄까 운전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뒷좌석에 편하게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편하지만 네, 당장은 편하지만 길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나인페이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싶었던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키우면서 기술을 내재화했다는 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치던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 주권이요. 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되죠. 스스로 운전대를 잡겠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운전을 배우려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자료를 보니 이들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옮기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스템부터 시험대에 올렸다고요. 바로 기업용 PG, 즉 결제 대행 시스템을 먼저 이전했다는 건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시험을 일반 도로가 아니라 F1 서킷에서 보는 격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겉보기엔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PG 시스템은 돈이 오가는 핵심 관문이죠. 단 1초의 장애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네, 조직 내부에는 가장 어려운 것도 해냈으니 다른 건 문제 없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체질을 바꾸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성공 경험 설계였던 셈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를 통해서 역량을 증명하고 자신감을 얻는다. 정말 똑똑한데요. 그렇게 첫 단추를 잘 꿰고 난 다음에는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더 큰 작업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했다고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엔진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 덩어리요? 네, 여기서 작은 나사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엔진 전체를 멈추고 분해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도 크죠. 반면에 MSA는 이 엔진을 수많은 고성능 레고 블록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레고 블록? 예를 들어 필리핀으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 정책이 바뀌었다. 그럼 그냥 필리핀 송금이라는 레고 블록 하나만 쏙 빼서 새 것으로 교체하면 끝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송금 서비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와, 이나인페이처럼 수십 개 국가의 각기 다른 금융 규제와 정책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하는 회사에게 이런 유연성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엔진 덩어리와 레고 블록,
이제 MSA가 왜 필요한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대대적인 시스템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투자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특히 저 멀리 고향에 돈을 보내는 최종 사용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안정성, 속도, 그리고 새로운 기회. 먼저 해외 고객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속도와 안정성이 극적으로 형상됐습니다. 명절이나 월급날처럼 특정 시기에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도 아까 말한 레고 블럭을 유연하게 추가하듯 시스템이 버텨주니까요. 더 이상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일이 없어진 거죠. 앞서 말했던 신뢰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 경험이 좋아진 건 알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운영 효율 같은 측면에서요?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오는 로그 분석 및 이상거래 탐지 자동화는요, 단순히 업무가 편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보안팀이 수많은 기록을 일일이 뒤지면서 이미 발생한 화재를 끄는 소방관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알려주니까 화재가 날 만한 곳을 미리 찾아 예방하는 화재 예방 감독관이 된 겁니다. 훨씬 더 고도화된 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시간이 몇 주에서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드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드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기회와 연결되는 지점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중요한 성과는 바로 그 비즈니스 민첩성의 확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베트남에 새로운 금융 규제가 생겼을 때 그걸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개발 프로젝트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랬겠죠. 하지만 MSA 구조에서는 앞서 말한 레고 블럭 비유처럼 베트남 관련 서비스 블럭만 신속하게 수정해서 배포하면 됩니다. 이제 규제 변화나 시장의 요구는 더 이상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경쟁자보다 먼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 투자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어떻게 비즈니스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나인페이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 이들에게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히 낡은 인프라를 교체한 사건이 아니었네요.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는 창업 초기의 사명을 국경에 한계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 엔진을 장착한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죠. 이나인페이는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동시에 확장시켰고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한다는 금융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하나의 기술적 선택이 어떻게 기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나인페이는 기술을 통해 금융의 지리적 장벽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속한 분야, 당신의 일상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까요? 교육에서의 격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화적 소외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장벽들 말입니다. 만약 이나인페이처럼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중 어떤 벽을 허물 수 있을지,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